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본 광경에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어요. 미국인 여행 유튜버의 폭탄 발언이 SNS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비행거리에 있는 한국에서 마주한 완전히 다른 세계.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고 들었길래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중국과 한국의 경험이 담긴 7일간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28살 미국 출신의 여행 유튜버예요. 2년 전부터 채널을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왔죠. 남자친구 제이크와 함께 6개월 전부터 세계 일주를 시작했는데 유럽과 아프리카를 거쳐 이제 아시아로 오게 됐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아시아 여행을 준비했죠. 저는 남자친구 제이크와 함께 세계 여행 중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었죠. 유럽과 아프리카를 거쳐 이제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제이크와 함께 세계 여행 중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었죠. 유럽과 아프리카를 거쳐 이제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아시아는 처음이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여행 카페에서 본 화려한 중국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죠. 드디어 동양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안고 우리의 첫 목적지인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전 세계가 우리 발밑에 펼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는 저는 이곳에서 멋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사라, 이번 여행은 우리 채널 구독자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제이크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맞아. 동양의 신비로움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기대에 차서 대답했죠. 하지만 그 설렘은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우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스모그로 가득한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목이 따가웠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안 좋네. 제이크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뉴스에서 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택시를 타려고 줄을 서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고 서로 밀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어떤 중년 남성은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하면 안 될까? 제이크가 작게 중얼거렸죠.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나 봐. 저도 당황해서 말했어요.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본 도시는 화려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거리는 어찌나 복잡한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지어 다니면서도 질서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빨간 신호등에도 사람들은 그냥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여기 교통법규는 없나? 제이크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모르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는 과정도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직원은 웃지 않았고 말도 딱딱하게 내뱉으며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우리가 여권을 건네자 성의 없이 받아들더니 컴퓨터만 쳐다봤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도 없이 정보만 입력했죠. 뭔가 불친절한 것 같아. 제가 제이크에게 살짝 속삭였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야 할지 걱정되네. 제이크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죠.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문화가 다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첫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으며 서로를 밀쳤고 가끔 바닥에 침을 큰 소리로 뱉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밤이 되니 네온사인이 켜지고 도시가 화려해졌지만 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었어요. 한 남성이 어떤 노점상에게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제이크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기 뭐가 잘못된 거야? 잘 모르겠어. 그냥 가자.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쓰레기통은 넘쳐났고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어떤 곳은 쓰레기가 그냥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마스크를 꺼내 저에게도 하나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 내일은 더 좋은 곳을 찾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선 이상한 불안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상하이의 첫날 밤, 설렘은 어느새 사라지고 맑은 공기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현지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진짜 중국 음식은 어떤지 궁금하잖아. 제이크가 호텔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제안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식사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하고 썩은 듯한, 정확히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였어요. 여기 냄새가 왜 이래? 제이크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어쩌면 향신료 냄새일지도. 저도 확신 없이 대답했어요. 생선 코너에 가까워질수록 냄새는 더 강해졌습니다. 수족관처럼 생긴 곳에 물고기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직원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손님 앞에서 해체하고 있었어요. 개구리는 아직 움직이고 있었고 피가 사방으로 튀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아무렇지 않게 구경하며 웃고 있었어요. 제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 괜찮아? 제이크가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나가자. 지금 당장. 제이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슈퍼마켓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아직도 그 광경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너무 충격적이었어.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제 말에 제이크도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그래. 이런 걸 예상하진 못했어. 동물을 저렇게 다루다니.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게 더 이상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점심, 우리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거기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비싸더라도 위생적인 곳에서 먹자. 제이크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화려한 뷔페가 차려진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음식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유니폼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 요리를 접시에 담으려던 순간 작은 날벌레가 고기 위를 기어다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접시를 내려놓고 직원을 불렀습니다. 벌레가 있어요. 여기 음식에 벌레가 있어요.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날벌레를 손으로 쓸어냈어요. 그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손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레가 있던 그 음식은 그대로 두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요. 제 입에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5성급 호텔인데도 이런 상황이라니. 제이크가 제 손을 잡고 테이블로 데려갔어요. 다른 걸 먹자. 괜찮아. 하지만 이미 식욕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샐러드와 과일만 조금 먹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위생 상태가 이렇다면 길거리 음식은 어떨까 상상이 안 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식사 후 거리를 걷는데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번화가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길가에서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지나갔습니다. 일부는 약간 피해 걸었지만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와 제이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건 너무했잖아. 제이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일상인 거야, 여기선?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 물었습니다. 더 이상 구경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우리는 침묵했어요. 방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야. 제이크가 침대에 앉으며 말했어요. 기본적인 위생과 공공 예절의 문제잖아. 정말 그래. 이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 제이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중국에서의 여행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아직 일주일의 일정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며칠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베이징으로 이동해 만리장성도 보고 자금성도 구경했지만 기대했던 감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리장성은 사람들로 붐볐고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게 세계 불가사의라니 너무 실망이야. 제이크가 쓰레기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말했습니다. 자금성에서는 더 심했어요. 역사적인 장소인데도 관광객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심지어 벽에 낙서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야? 경비원들은 뭐 하는 거지? 제가 불만을 토로했어요. 화장실을 찾아갔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도 없는 개방형 변기에 물도 내려가지 않고 화장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너무 더러워서 차라리 참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했어요. 처음 제시한 가격의 10분의 1까지 깎아도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나 다름없어. 제이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음식도 계속 문제였습니다. 식당마다 기름진 음식에 MSG가 잔뜩 들어가 있어 먹고 나면 목이 말랐어요. 한 번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직원은 그냥 손으로 집어내고 괜찮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제이크와 마주 앉았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지쳤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그래. 계속 이렇게 지내긴 어려울 것 같아. 일정을 바꿔볼까? 아직 중국에서 4일이나 더 있어야 하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자. 어차피 아시아 여행인데 다른 곳으로 바꿔도 돼. 제이크의 제안에 저는 곧바로 동의했어요. 우리는 노트북을 펼쳐 다음 여행지를 검색했습니다. 일본은 어때? 제이크가 제안했어요. 비자가 필요하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저는 계속 검색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때? 여기서 가깝잖아. 제가 가볍게 제안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선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여기보단 낫겠지 하는 마음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이크는 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항공편도 있고 비자도 필요 없대. 내일 바로 갈 수 있어. 가격은 생각보다 싸. 지금 예약하면 내일 아침 비행기 탈 수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가자.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곳이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짐을 싸면서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뭐 알아?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로 없어. BTS랑 김치? 아, 삼성도 한국 회사지. 제이크도 비슷했습니다. 나도 그 정도. 영화 기생충도 한국 영화잖아. 봤을 때 인상적이었지. 그냥 가서 보자. 기대 없이 가면 실망도 없을 테니까. 기대 없이 떠나는 여행이 때론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베이징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일찍이었는데도 도로는 막혀 있었고 운전자들은 끊임없이 경적을 울렸어요. 여기 와서 좋은 점은 딱 하나야.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다음에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 나을 거라는 점.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이 수도래.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라고 하네. 제이크가 휴대폰으로 검색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럼 첫인상부터 다르겠다. 제이크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여기 공항도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잖아. 나중에 실망하지 말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드디어 비행기에 오르고 이륙했을 때 창밖으로 작아지는 중국 땅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떠난다. 제이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2시간 남짓한 비행 후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바다 위에 떠있는 섬 같은 공항이 보였어요. 그 순간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이크, 봐봐. 공항 주변이 깨끗해 보여. 공항으로 접근하면서 보이는 풍경은 정돈되어 있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첫인상은 깨끗함이었어요. 바닥은 반짝거렸고 천장은 높았으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곳곳에 나무와 식물들이 있었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창문들이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깨끗하다. 제이크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마치 쇼핑몰 같아. 이게 공항이라고. 사람들도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체류 목적이 무엇인가요? 관광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뿐이었어요. 간단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친절했습니다. 짐을 찾는 곳에서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조용히 움직였고 짐은 깨끗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나와 서울로 가는 방법을 찾으려 하자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구글 지도가 안 돼. 제이크가 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확인해보니 정말 작동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지도 없이 어떻게 갈래? 잠시 당황했지만 안내 데스크를 찾아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현금을 찾기 위해 ATM을 찾았어요. 카드를 넣고 돈을 인출하는데 화면에 수수료가 6,000원이라고 떴습니다. 이렇게 비싸? 저도 제이크도 놀랐어요.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 그냥 인출하기로 했어요. ATM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친절한 표정이었어요.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놀라서 돌아봤어요. 중국에서는 누구도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네, 서울 시내로 가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러자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면 서울역까지 갈 수 있어요. 티켓은 저기서 살 수 있고요. 남성은 직접 저희를 티켓 판매기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껌 한 통을 꺼내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선물입니다. 행운이 곧 찾아올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남성은 가볍게 손을 흔들고 사라졌어요. 제이크와 저는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경험 못했는데 제이크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친절하다니. 저도 감동했습니다. 지시받은 대로 공항철도 티켓을 샀고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시간표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기차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정말 조용하다. 제가 제이크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기차가 엄청 깨끗해. 바닥에 쓰레기 하나도 없어. 제이크도 감탄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나오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호텔 주소는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글 지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힘들었어요. 역 앞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데 두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남성들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친절하게 물어보는 모습에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고 호텔 주소를 보더니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짐 무거우시죠? 같이 가요. 그들은 우리 짐을 나눠 들고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호텔까지 가는 동안 서울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이 앱을 다운받으면 지하철과 버스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었어요. 덕분에 무사히 호텔에 도착했고 두 청년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별 말씀을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제이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라워. 이런 친절함이 자연스러운 나라라니. 호텔 체크인도 순조로웠습니다.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 주었고 주변 관광 정보도 함께 알려줬어요.
우리가 방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생각하는구나. 제이크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말했어요. 피곤했던 제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걸어 다녔습니다. 밤이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 사람들 참 조용하다. 제이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여기선 모두가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도시는 처음 봐.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걷다가 근처에 있는 셀프 무인 카페를 발견했어요. 들어가 볼까? 제이크가 제안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공간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구석구석 깨끗했어요. 와, 여기 정말 깔끔하다. 제이크가 감탄했습니다.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거지? 셀프 서비스 기계에서 음료를 주문해 받았어요. 태블릿 화면은 반응이 빨랐고 주문 과정도 직관적이었습니다. 음료를 받아 테이블로 가져가는데 테이블에는 컵슬리브, 다양한 시럽, 물티슈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까지 각 테이블마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배려를 준비하는구나.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여행의 질을 높이는 거야. 제이크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전자 패널에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3분 후에 버스가 온대. 제이크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3분 후에 올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간표가 있어도 버스는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3분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놀라웠어요.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찍자 기계에서 딩동 소리가 났어요. 버스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급정거나 급출발이 없었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는데 제이크가 폰을 보여줬습니다. 이 앱 대박이야. 지금 우리가 탄 버스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줘. 저도 그 앱을 다운받아 확인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버스의 현재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고 몇 정거장 후에 도착하는지 어디서 환승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이 있으니 구글 지도가 없어도 되겠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기술력이 대단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제이크도 감탄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근처 번화가를 거닐었어요. 상점들은 밤늦게까지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을 지나가는데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1분 23초 후 도착. 제이크가 읽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정확할까? 그런데 정말로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에 맞춰 열차가 도착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해? 제이크가 놀라워했습니다. 초 단위로 맞추다니 중국에서는 몇 시간이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도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삶을 설계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 우리는 더 걸어다니며 서울의 밤을 만끽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사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계산대 옆에는 작은 봉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제가 물었어요. 제이크가 설명했습니다. 우산 봉투인가 봐. 비 올 때 젖은 우산 넣으라고. 와, 정말 세심하다. 이런 건 미국에서도 본 적 없어. 작은 것 하나까지 생각하는 세심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심지어 편의점 음식의 질도 놀라웠습니다.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편의점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니 대단해. 제이크가 삼각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밝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무리지어 있어도 시끄럽지 않았고 질서를 지켰습니다. 서울은 확실히 다르네.
제이크가 말했어요. 응, 중국과는 완전히 달라. 우리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다니 믿기지 않아. 제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 제이크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국에 온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현지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한국 음식이 매운가? 제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김치가 매웠던 걸로 기억해. 저도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서울 맛집을 검색해 보았지만 영어로 된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관광객을 위한 식당보다는 현지인들이 가는 곳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가게는 아담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메뉴판은 모두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어요. 어떡하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제이크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도 없어서 무엇을 시켜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커플이 우리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메뉴 고르기 어려우시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네, 전혀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여성은 남자친구와 잠시 상의한 후 말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저희가 자주 먹는 건데 외국인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추천한 음식은 닭갈비와 비빔밥이었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인사하자 그들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메뉴를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고 어떻게 먹는지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닭갈비는 함께 볶아 먹는 거예요. 비빔밥은 이렇게 고추장 넣고 비벼서 드세요. 정말 친절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매콤한 닭갈비는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고 있었어요. 감자, 양배추, 떡이 닭고기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은 예쁜 그릇에 색색의 나물과 고기가 올려져 있었어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반찬이었어요. 무려 6가지나 되는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감자조림 등 다양한 반찬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우리 음식이야? 제이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거기다 공짜래. 이게 한국 문화라고 하네. 옆 테이블 커플이 설명해 주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뜨거운 된장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맛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제이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닭갈비는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저도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구나. 각각의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자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더 드릴까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옆 테이블 커플이 설명해 주었어요. 반찬은 리필이 가능해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것에 추가 비용을 요구했는데 여기선 미소와 함께 더 주겠다니요. 반찬을 무료로 더 준다고. 미국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없는데. 제이크가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관대하고 따뜻한 문화인 것 같아. 우리는 다시 옆 테이블 커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알려주었어요. 경복궁은 꼭 가보세요.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도 추천해요. 이 근처에 있는 광장시장도 좋아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따뜻한 경험이 이어졌어요. 계산대에서 주인 아주머니는 작은 요구르트 2개를 건네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소화에 좋아요. 옆 테이블 커플이 번역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제이크가 말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정말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 저도 공감했습니다. 응, 그냥 돈 내고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정성이 느껴지더라. 중국에서는 매번 속은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받는 느낌이야. 제이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녁에는 번화가를 구경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였지만 중국과는 달리 질서가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는 모두가 신호를 지켰고 쓰레기통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 앞에 잠시 멈춰 구경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일부는 돈을 놓고 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같아. 제이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예술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저도 덧붙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거리는 여전히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안전한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응. 여성들도 혼자 다니는 걸 봐서 그런 것 같아. 제이크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여행 3일째, 우리는 서울의 작은 동네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관광지 말고 현지인들이 사는 곳을 가보자. 제이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더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한 동네에 내려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자기한 가게들과 주택가가 어우러진 동네였어요. 골목마다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길가에는 고양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제가 말했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 들어가 볼까? 현지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제이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아기자기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식탁은 낮고 할머니 한 분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학생들과 주변 주민들로 보였어요. 메뉴판은 여전히 한글이었지만 이번엔 사진이 있어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주문했어요. 이것 주세요. 할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불편하게 쳐다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뜨거운 어묵 국물 한 컵과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빨간 떡볶이는 매콤한 향을 풍기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제이크가 떡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떡이라고 부른대. 쌀로 만든 거래. 제가 스마트폰 번역기로 찾아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이 몸을 데웠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제이크도 떡볶이를 한 조각 먹어보더니 매워서 눈이 커졌어요. 우와, 진짜 맵다. 근데 맛있어.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손에는 김밥 한 접시를 들고 계셨어요. 여기, 이거 서비스야 더 먹어. 한국어였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영어로 말했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손녀딸이나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 한국어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 음식 하나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실까? 제가 제이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그러시는 걸까? 제이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아니,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대하시는 것 같아. 저기 봐. 정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테이블에도 가서 음식을 더 주시고 말을 건네시고 계셨어요. 제이크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난 이제 알겠어. 한국 음식은 그 자체가 말 없는 위로야.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이 정도 음식에 이 가격이라고. 제이크가 지갑을 열며 말했어요. 우리는 팁을 더 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손을 내저으시며 괜찮아요라고 하셨어요. 분식집을 나온 후에도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바가지 요금을 내야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주시네. 제가 감동을 표현했어요. 저녁에는 길가에 포장마차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천막 아래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노란 전구가 천막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기 가보자. 제이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작은 천막 안에는 벌써 몇 명의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직장인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리에 앉았고 옆 테이블의 음식을 보고 손짓으로 주문했어요. 곧 치킨과 맥주가 나왔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위에 매콤달콤한 소스가 발라진 치킨이었어요. 처음 맛본 한국식 양념치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 치킨 정말 대단하다. 제이크가 두 조각이나 연달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아저씨가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치킨은 무조건 양념이지. 영어를 조금 섞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는 자신의 맥주잔을 들어 우리에게 건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포장마차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니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포장마차는 더 북적거렸지만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며 즐겼어요. 누구도 과하게 취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험 못했어. 제이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응, 여기 사람들은 뭔가 달라. 따뜻함이 느껴져. 포장마차를 나오면서 주인 아저씨께서 작은 오징어 볶음을 비닐봉지에 담아주셨습니다. 가져가요 안주. 역시 서비스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만남은 짧았지만 그 온기는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 중 하나인 것 같아. 제가 제이크에게 말했습니다. 제이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여기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을 잊지 못할 것 같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서울의 여러 곳을 다녔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과 인사동의 전통 문화, 강남의 현대적인 분위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다음 여행지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 앱으로 공항 가는 길을 확인했어요. 9시 15분에 버스가 오네.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도착할 거야. 확실해. 저도 이제는 한국의 정확한 시스템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짐을 챙겨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프론트 직원이 손을 흔들어 배웅해 주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마지막까지 친절함이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9시 15분, 공항행 버스가 도착했어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어요. 첫날의 인천공항, 처음 만난 친절한 중년 남성, 짐을 들어준 청년들, 메뉴를 추천해준 커플, 서비스로 김밥을 주신 할머니, 포장마차의 아저씨들, 이곳에서 나는 말보다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기술보다 정성스러운 손길을 매 끼니에서 느꼈지. 제이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계획이 바뀐 건 정말 행운이었어. 정말 그랬어요. 중국에서의 실망은 오히려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그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린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지도 몰라. 제가 말했어요. 제이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나쁜 경험이 더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나 봐. 버스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내부는 첫날 봤을 때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직원들은 친절했고 보안 검색 때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여기는 출국도 스트레스가 없네.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우리는 잠시 카페에 앉았어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갈까?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나 한국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제이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여기는 특별해.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제주도도 못 가봤잖아. 한국 여행 계획을 조금 더 늘릴까? 제이크의 제안에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다음 일정이 잡혀 있었기에 아쉽게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와서 제주도에 가자. 제가 약속했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공항 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직원이 친절하게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고추장 넣고 잘 비벼서 드세요.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정성껏 비빔밥을 비볐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멀어졌던 내 마음은 한국에서 다시 사람과 연결되었어. 이 나라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맛본 모든 음식들,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여행지 그 이상이야. 제이크에게 말했어요.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집이 되어버렸어. 제이크도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곳에서 배운 배려와 정성을 내 삶에도 적용하고 싶어. 식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제가 작게 속삭였어요. 당신의 따뜻함을 잊지 않을게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나라를 느끼고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기술을 통해 그 사회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던 곳. 그게 바로 제가 만난 한국이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모든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줄 거야. 제가 제이크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들도 이 놀라운 나라를 알아야 해. 제이크도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들려주고 싶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특별한지를. 어쩌면 우리는 곧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중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행은 한국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4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여행 유튜버가 한국을 여행하던 중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요. Ver cómo la mayoría de las personas se meten a nadar con ropa, usan trajes de baño largo. Soy como el más desnudo, ¿sí? 그가 올린 한국 여행 영상이 단 일주일 만에 2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유럽 전역에 한국 한 달 살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후 기대 없이 한국에 방문한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인들을 매료시킨 그 특별한 한국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지난 5년간 세계 각국의 생활과 문화를 소개하는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라는 콘셉트로 한 달씩 여러 나라에 머물며 그곳의 진짜 모습을 영상에 담아왔죠. 유럽과 북미는 이미 많이 다녀봤고 이번에는 아시아 국가들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였던 중국에서의 한 달이 막 끝났네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를 돌아다니며 촬영했죠. 거대한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 각종 대형 쇼핑몰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 같은 기본적인 앱들은 VPN 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고 현금이나 카드는 거의 사용할 수 없어 QR코드 결제 때문에 매번 골치를 앓았죠. 아시아라는 게 다 이런 건가? 와이탄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실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화려하고 발전된 모습이었지만 뭔가 자유롭지 못한 느낌, 지나치게 통제된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시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한국이군.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중국에서의 경험 후에는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무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첫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입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여기서는 자동 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잠시 당황했는데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시키고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공항이라고. 내가 몇 분 만에 다 끝냈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짐을 찾는 동안 공항의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VPN을 켜려다 문득 생각이 바뀌었어요. 혹시 VPN 없이 유튜브 앱을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바로 접속이 된다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아무런 제약 없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교통카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영어로 설명된 키오스크가 있어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행 공항철도 티켓도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구했고요. 모든 과정이 너무 편리해서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복잡한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차에 오르자 조용하고 깨끗한 객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섣불리 판단한 건 아닐까? 처음으로 중국에서 가졌던 실망감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의 한 달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었어요. 쇼핑몰, 식당, 카페가 모두 모여있는 복합 공간이었죠. 역 내부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디지털 안내판에는 모든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기차역의 혼잡함과 너무나 달랐어요. 이게 정말 기차역이라고. 쇼핑몰 같은데. 호텔로 가는 지하철을 찾아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어 외국인인 제가 봐도 직관적이었어요.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들어가니 깨끗한 역사와 정확한 시간 안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광경이었죠. 차내는 조용했고 모든 안내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습니다. 지하철 벽면에 설치된 디지털 지도는 현재 위치와 다음 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와, 이건 정말 편리하다. 숙소에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에서 자주 보이던 한 구독자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알렉스님, 드디어 한국에 오셨네요. 제가 명동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 투어를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시면 연락주세요. 민석.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게 여행의 질을 크게 높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명동역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알렉스님, 환영합니다.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민석은 생각보다 젊고 친절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명동의 번화가로 향했어요.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 판매대와 화장품 가게, 의류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중국의 왕푸진 거리를 떠올렸지만 여기는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뭘 먹어봐야 할까요? 민석은 자신있게 빨간 음식이 있는 가게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건 한국의 국민 간식, 떡볶이입니다. 도전해 보실래요? 붉은 양념에 절인 떡은 굉장히 맵게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건 뭔가 달라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으악, 엄청 맵다. 그런데 왜 또 먹고 싶지? 입안은 불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먹고 있자 가게 아주머니는 웃으며 우유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매운 거엔 우유가 딱이죠. 민석의 통역과 함께 아주머니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 친절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 음식 장사꾼들과 이런 교류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이어서 순대, 어묵, 핫도그, 호떡까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각각의 음식마다 독특한 맛과 질감이 있었고 모두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특히 호떡의 달콤한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중국에도 길거리 음식이 많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게다가 모든 가게가 정말 깨끗하네요. 민석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요. 길거리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은 한국의 식문화, 예절, 젊은이들의 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명동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 아시아는 다 비슷할 것이라는 편견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음식부터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중국과는 분명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민석에게 물었더니 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강남은 어떠세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과 약속한 대로 강남역에서 만났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순간 그 규모와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세련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강남이군요. 영상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멋지네요. 중국의 대도시들도 물론 현대적이고 화려했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어요. 더 세련되고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모두 트렌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강남은 서울의 비즈니스와 패션의 중심지예요. 여기서 시작된 트렌드가 한국 전체로 퍼져나가죠. 민석의 설명을 들으며 강남대로를 걸었습니다. 유명한 강남스타일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그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저 건물들 보이시죠? 대기업 본사들이에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어요.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적인 건물들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중국에서 봤던 기업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코엑스몰로 가볼게요. 한국의 쇼핑 문화를 경험하기에 최고의 장소죠.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바로 연결된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들어서자마자 그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다 지하에 있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거대한 실내 쇼핑몰은 중국의 쇼핑몰과 비슷한 규모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쇼핑몰이 화려하고 압도적인 느낌이라면 이곳은 세련되고 여유로웠어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고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았습니다. 여기 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민석이 저를 이끈 곳은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쇼핑몰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었어요. 높은 책장들이 천장까지 이어져 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안에 이런 도서관이 있다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중국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상업 공간 안에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이 공존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비만이 아닌 경험을 중시하죠. 우리는 코엑스몰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패션 브랜드, 전자제품 매장, 음식점, 영화관 등 없는 것이 없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 즐비했는데 중국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들어봤었죠. 중국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정말 인기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는 처음 봐요. 민석은 저를 데리고 몇몇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체험해보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었고 무료 샘플도 주었어요. 서비스 정신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는 중국에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웠어요. 쇼핑을 마치고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석은 제게 비빔밥을 추천했어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기가 올려진 밥에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걸 다 비벼서 먹는 건가요? 네, 모든 재료를 골고루 섞어 먹는 게 비빔밥의 묘미예요. 한국 음식은 재료 간의 조화를 중요시하거든요. 한 입 먹어보니 놀라웠습니다. 각각의 재료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중국 음식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한국 음식은 기대 이상이에요. 민석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을지로와 종로는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에서의 경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민석과 을지로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었고 다양한 가게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을지로는 예전부터 인쇄, 조명, 철물 상가들이 모여있던 곳인데 최근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민석의 설명을 들으며 골목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철물점 옆에 트렌디한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이 카페는 원래 인쇄소였던 곳을 개조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인쇄기계와 종이 더미를 인테리어로 활용한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커피는 정교하게 내려져 나왔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해석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카페에서 나와 계속 걷다 보니 종로로 이어졌습니다. 거리는 더욱 활기찼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붐볐어요. 종로는 서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장소죠. 민석은 저를 인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번 한복 체험을 해보시겠어요?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한복 대여점에 들어가 다양한 색상의 한복 중에서 남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것을 골랐어요. 입어보니 생각보다 편안했고 우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통 의상 체험이 중국에도 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고 있네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앞에 서니 한국의 역사가 느껴졌어요. 푸른 기와와 화려한 단청은 중국 자금성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궁궐은 화려하지만 소박한 느낌도 있네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한 것 같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했어요. 지형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을 지었죠. 경복궁을 둘러본 후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에 관한 전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네요. 배우기도 쉬워 보이고요. 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박물관을 나온 후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이런 전통 가옥들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보존되어 있다니 놀라워요. 중국에서는 대부분 관광지로 재구성되거나 새로 지어진 것들이었는데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북촌의 조용한 골목길을 걷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서
이런 전통적인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특별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중국에서는 둘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시간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저를 청계천으로 안내했어요.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인공 하천이었지만 자연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물가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서울에는 아직 볼 게 많나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한강공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느끼려면 한강은 꼭 가봐야 해요. 저는 기대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을지로와 종로에서 본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동을 남겼어요. 아시아 여행에 대한 실망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석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중국의 대도시에도 강은 있었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자리 잡은 모습은 달랐습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예요. 특히 이 시간대에 오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죠. 공원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 매트를 펴고 치맥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젊은이들,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활기차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에도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여가 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한강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장소죠. 우리도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사서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과 함께 강 건너편 빌딩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풍경, 정말 아름답네요. 잠시 후면 더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의 말대로 완전히 어두워지자 한강 다리와 주변 빌딩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물에 반사된 불빛들이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중국의 야경도 화려했지만 이곳의 야경은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면서도 조화롭네요.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고 강과 도시가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잠시 한강의 야경을 즐긴 후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는 마포구에 있는 돼지갈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전체에 고기 굽는 향기가 가득했어요. 민석이 단골이라는 가게에 들어가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건 한국식 바비큐예요. 중국식 바비큐와는 조금 다르죠. 테이블 중앙에 있는 숯불 화로에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고기를 이렇게 직접 구워 먹는 문화가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건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죠. 고기가 익자 민석은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상추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늘, 고추장, 파절임을 함께 올렸어요. 이렇게 싸서 한 입에 먹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여러 맛을 한 번에 즐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육즙이 가득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 향긋한 마늘, 매콤한 양념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우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네요. 가게 주인이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민석과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주인은 웃으며 소주 한 병을 가져다 주셨어요. 주인 아저씨가 외국에서 온 손님을 환영한다고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한 잔 어떠세요? 작은 잔에 소주를 따라주는 민석의 모습에서 한국의 술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병을 들고 따르고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윗사람에게 술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윗사람이 있을 때는 고개를 돌려 마시죠. 그런 작은 예절까지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도 술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세심한 예절은 달랐어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건배를 했습니다. 건배.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에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데
주인 부부가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다니 놀라워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낯선 사람과도 쉽게 정을 나누죠. 돼지갈비 골목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에서 느꼈던 그 실망감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문화는 영상으로 담아도 실제 경험의 반도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은 홍대 지역을 구경해보는 건 어떨까요? 젊은이들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이제는 다음 날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홍대 앞에 도착하자마자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 다양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들, 독특한 패션의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이곳은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홍대는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예요. 예술, 음악, 패션, 모든 창의적인 것들이 이곳에서 시작되죠. 거리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젊은 뮤지션들이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악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 공연이 이렇게 활발하네요. 중국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문화 표현을 보기 어려웠어요. 한국은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존중해요. 특히 홍대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이죠. 우리는 독특한 콘셉트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예술 공방을 겸하는 카페였어요. 손님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만의 머그컵을 만들어 볼래요? 특별한 기념품이 될 거예요. 민석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도자기 물레 앞에 앉아 생애 처음으로 머그컵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카페 직원의 친절한 지도로 점점 모양이 갖춰져 갔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런 체험형 카페는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예요. 머그컵 만들기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홍대의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한국의 창의적인 면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홍대에는 이런 독특한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기존의 틀을 깨는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죠. 카페를 나와 홍대 거리를 더 탐험했습니다. 개성 있는 의류샵, 레코드 가게, 독립서점 등 다양한 소규모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대형 체인점도 있었지만 각자의 색깔을 가진 작은 가게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의 상업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는 획일화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거리를 걷다가 작은 갤러리에 들어갔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현대 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지만 자유롭게 표현된 작품들에서 한국 청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정말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런 에너지가 한국의 문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비결 아닐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K-팝, K-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창의적인 에너지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홍대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지고 클럽과 바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밤의 홍대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볼까요? 오늘은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추천해요. 치맥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치킨 전문점에 들어가 다양한 맛의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까지 테이블이 가득 찼어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치킨을 먹지만 이렇게 다양한 맛은 처음이에요. 특히 양념치킨의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중독적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민석과 헤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지하철 노선을 알려주었어요.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3번 출구로 나가시면 숙소 방향이에요. 지하철에 타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홍대에서의 경험은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어요. 전통과 현대, 질서와 자유가 공존하는 나라라는 인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해 내렸습니다. 민석이 알려준 대로 3번 출구를 찾아 걸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길이 생각보다 넓고 길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상점들이, 지하철역이 이렇게 넓었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하철 통로가 아니었어요. 여긴 뭐지? 길을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표지판은 분명 3번 출구로 가는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제 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그냥 지하철역이 아니야.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쇼핑몰이었어요. 명품관, 화장품 매장, 의류상점, 레스토랑, 카페까지 모든 것이 지하철역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뭐야? 사람들은 제가 놀라는 모습을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그들에겐 일상적인 광경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쇼핑몰을 걸어 다녔어요. 이게 바로 고투몰이구나. 민석이 몇 번 언급했던 그 쇼핑몰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것이 지하철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었어요. 마치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넓은 통로를 따라 다양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천장은 높고 환했어요.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도 대형 쇼핑몰은 많지만 이런 건 없었다. 지하철역과 쇼핑몰이 하나로 연결되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쇼핑몰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명품관에는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들이 즐비했고 화장품 존에는 다양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푸드코트였어요.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과 카페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쳤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 인프라가 아니라 완전한 혁신이야.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단순히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넘어 생활과 소비 공간으로 확장된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발상은 중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퇴근길에 가볍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나라구나.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쇼핑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천천히 쇼핑몰을 걸어다니며 여러 매장을 구경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보니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로 응대해 주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자 더욱 열심히 제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특히 이 제품은 저희 매장의 베스트셀러예요. 저는 몇 가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카드를 대기만 하면 즉시 결제가 이루어졌고 영수증은 모바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위챗이나 알리페이 같은 앱을 사용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리하네요. 외국인도 쉽게 쇼핑할 수 있게 배려한 느낌이에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까지 챙겨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한국의 매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계속 걷다 보니 지하철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보였습니다. 이곳이 실제로 지하철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야. 도시 설계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고려한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릴 내용이었어요.
중국에서의 한 달 살기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며 이 지하철 쇼핑몰이 상징하는 한국의 혁신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지하철역입니다. 네, 맞아요. 지하철역이에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건 그냥 지하철역이 아니라 거대한 쇼핑몰이죠. 중국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혁신적인 모습입니다. 영상을 찍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실망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속터미널역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잠시 후 민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드디어 발견하셨군요. 내일은 더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남산타워 어떠세요? 저는 기대감에 가득 차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과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고속터미널 지하철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됐어요. 어제 정말 놀랐어요. 지하철역이 쇼핑몰이라니. 그것도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요. 한국은 정말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민석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투몰은 한국의 인프라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우리는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지하철역, 쇼핑몰, 사무실이 하나로 연결되는 복합 공간이 많아졌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보였어요. 중국의 대도시와는 다른 조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네요. 빌딩 숲 사이에도 녹지가 많아요. 맞아요. 한국은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도 자연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최근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죠. 남산타워에 도착하자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360도로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 서울의 규모가 실감나네요. 정말 거대하면서도 잘 정돈된 도시예요. 전망대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민석은 각 지역의 특징과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종로와 광화문의 역사적인 건물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네요. 처음에는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민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기대가 없으셨다고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한 달 살기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웠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많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여행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었었어요.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민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현대적인 기술과 편리함,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고 음식은 맛있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라는 게 인상적이었죠. 남산타워의 러브락존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자물쇠가 울타리에 걸려 있었어요. 각각의 자물쇠에는 연인들의 소원과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로맨틱한 문화 중 하나예요.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자물쇠를 걸고 열쇠는 버리는 거죠. 저도 작은 자물쇠를 구입해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혁신과 따뜻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물쇠를 걸고 민석과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효율성에 놀랐어요. 그리고 명동에서 맛본 길거리 음식들, 강남의 세련된 모습,
을지로와 종로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본 서울의 야경. 하나하나 추억을 되짚어가며 말했습니다. 특히 고속터미널역에서의 발견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민석은 기분 좋게 웃으며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미래가 있는 곳이다. 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말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모두 담을 거예요. 특히 고속터미널 쇼핑몰 발견은 클라이맥스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경이 펼쳐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빛이 켜진 것 같았어요. 한 달 전, 저는 아시아 여행에 실망한 채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혁신과 감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석과 건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예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가진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으며 다시 돌아올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마지막 메시지를 올렸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이 끝났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 완전 반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밝은 빛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미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